이게 어차피 여러분들도 관세법을 공부하시는데 이 법이 어려운 게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예외에 예외가 존재해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그 예외가 왜 있는지 취지를 이해 못하면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론 시간에 저는요. 외우는 것보단 이게 왜 그런 건지 위주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기억하시고 한 2번 정도 정독하셨다가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11월 달에 객관시세법 책 놓고 기억 떠올리면서 외울 거 그때부터 외우면 돼요. 아셨습니까? 다음 그 얘기는 부가세법이고요. 개별소비세법하고 주세법은 5문제, 5문제 나잖아요. 여기 계산 문제가 출제가 안 됩니다. 지금 시험 관건이 뭐냐면 이 부가세법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80점을 얻으려면 80% 해야 되니까 전체 40문제 중에 32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요 30문제 중에선 대부분 27문제, 6문제가 다 맞아요. 공부들을 쭉 하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예? 문제는 이제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인데요. 얘들이 5문제씩 출제되는데 이 5문제를 다 맞으려면 공부량이 부가세법하고 시간이 같아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의 개별 소비세법하고 주세법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전문직 자격증이 관세사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출제하시는 분들이 참고로 갖고 가는 문제는 뭐겠어요? 앞에서 내 선배 교수들이 냈던 문제겠죠? 이것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1번, 2번, 3번 5문제 중에 다 문제가 똑같아요. 뭐 세율 나오고 과세 대상 나오고 이거는 공부량이 되게 적어요. 문제는 각각 5문제 중에서 3문제씩을 맞추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나머지 2문제를 맞추는 게 관건이에요. 지엽적으로 아주 이상한 데서 출제가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공부를 하려면 부가세법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회계학하는 게 낫거든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객관식세법 때 찍어 드릴 거예요. 운이 좋으면 그 해 나오는 거고 운이 나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2개 10문제 중에 6개에서 7문제 맞추는 건 별 일이 아닌데 나머지 3문제까지 맞추겠다는 의지와 의욕을 어떻게 하자고요? 버려. 아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는 80점만 맞겠다. 그리고 25분 안에 끝내고 회계학으로 시험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작전을 세울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말 이상한 게요. 다른 고시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실력 테스트를 하는데요. 우리 시험은 이게 뭐가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게 짧은 시간을 두고 순발력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자, 이제 교재 펴보세요. 부가세법부터 할 거예요. 4페이지를 피세요.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요. 천천히 얘기해야 7번에 끝나요. 5번에 끝나고 천천히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들 4페이지부터 부가가치세의 총설이 나오는데요. 거기부터 페이지를 쭉쭉쭉 넘기면 그냥 혼자 읽어도 이상한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9페이지 네모박스 칠한 데까지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드릴 거니까 이 설명만 가지고 가고 거기는 읽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럼 왜 썼니? 교재니까 쓴 거예요. 교재니까. 이게 꼭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실무자들도 이 책 사다가 부가세법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다가 취지 같은 것도 넣는 건데 읽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만 들으면 돼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요. 부가가치 세법이죠. 그죠? 영어로 value add tax예요. 이건데 그러면 부가가치 세법이라는 거에 부가가치 세는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할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부가가치가 생겼으면 세금을 내야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가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부가가치 있죠. 이 밸류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농민이 있어요. 이 농민이 밭을 갖고 있고요. 그 밭을 통해서 채소를 기른다고 쳐요. 그래서 얘가 순전히 들어가는 건 노동력밖에 없어요. 비료 같은 거 안 쓴다고 칠게요. 예?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돈을 쓴 건 없다고요. 뭔가를 사온 건 없어요. 이 농민이. 그래서 얘가 채소를 키워서 누군가한테 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무형에서 얼마를 만들어낸 거예요. 화폐 가치로. 500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 밸류는 결과적으로 0 갖다 500을 만들었으니까 부가가치가 500이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밖에 측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장사꾼이 있는데 얘는 100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500원의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이 장사꾼 A라는 놈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과연 얼마냐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는 알고 있죠. 얼마죠? 100에 사와서 500에 팔았으니까 400의 부가가치를 만든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0에 만들어서 100으로 팔았어요. 그럼 누군가가 만든 부가가치는 얼마죠? 100이겠죠.